여러분 안녕하세요. 1월 25일 여의도 펀드매니저TV 금일 시장 전망 및 투자 전략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오늘, 그제 아주 날이 아주 대단히 춥죠. 네, 저도 되도록이 모자, 파크 모자 안 쓰고 다니는데 아주 추웠는데 오늘까지만 지나면 날이 좀 풀려야 될 것 같습니다. 어제 좀 날이 좀 추워야 장사할 사람 잘 되고 그러는데 서민이도 살기 힘들다. 누가 이렇게도 댓글로 남겨놓으셨는데 네, 일단 겨울은 좀 추워야죠. 춥고 사만사원이 좀 나타나야 자연의 이치인 것 같습니다. 오늘 미국 시장을 보니까 결국 반도체, AI, 이런 빅테크죠. 네, 이렇게 시장이 돌아가는데 오늘도 AMD의 그 무서운 상승을 보고 깜짝깜짝 놀란 거죠. 오늘도 AMD가 6.24% 여러분 올렸습니다. 178.93달러까지. 이 AMD가 오른 이유는 뭘까? 저는 이제 딱 하나로 보는데 한 줄이죠. 네. 엔비디아가 이 수요를 다 커버가 안 된다는 거죠. 엔비디아가 수요가 커버가 안 되면서 어마어마한 GPU 가속기에 대한 그러한 수요가 이제 이류인 AMD까지도 흘러 넘치고 있다. 이 시장이 무서운 속도로 수급이 늘어나고 공급이 여기에 비해서 딸리고 있음을 이야기하는 거죠. 결국 뒤집어 보면은 SK 하이닉스와 삼성전자가 올해 1분기와 2분기까지는 승리하는 모습이 나타나지 않을까, 이렇게 연결돼서 단순한 가정을 해볼 수밖에 없습니다. AMD의 상승은 SK 하이닉스와 삼성전자, 특히 AMD하고 삼성전자하고 관계가 아주 좋은데 결국은 우리 GPU도 이제 AMD 걸 많이 쓰는 것 같아요. 이런 것들을 본다면 삼성전자의 상승이 1분기 이후에는 훨씬 더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이제 오늘 드디어 장 시작하기 전에 SK 하이닉스 실적 발표가 나옵니다. 1000억에서 2000억, 마이너스 3000억에서 1000억에서 2000억 정도로 플러스로 전환하는 모습이 얼마나 시장의 기대치를 충족시킬지를 눈 똑바로 뜨시고, 만약 SK 하이닉스가 이걸 충족시킨다면 한국 오늘 주식시장은 그렇게 나쁠 것 같지는 않다. 특히 반도체가 하루 오르고 하루 빠지고 서로 반도체 내부에서도 갈리는데, 어제 어버브 반도체하고 제주 반도체를 이렇게 지켜보고 있는데 아주 과간이 아니더라고요. 장 시작하자 마이너스 4%, 5% 이렇게 가다가 플러스 5%, 10%까지 치고 올라오는 모습을 보니까 와, 정말 기가 차는 그 변동성. 저는 다른 건 안 봤는데 어버브 반도체는 저거 마이너스 4, 5% 했으면 사야 된다. 플러스로 돌아설 거라고 우리 이제 카페에서 이제 제가 여러 번 이야기를 했는데 플러스 4.5, 4. 몇 %까지 돌려놓는 모습을 보고 아직까지 힘 있는 종목이다,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자, 오늘은 AMD가 제 눈에 확 들어온 그런 아침입니다. 여의도 펀드매니저TV 금일 시장 전망 및 투자 전략 출발해 봅니다. 네, 구독, 좋아요 많이 눌러주십시오. 미국 시장은 다우는 0.02, 나스닥은 0.71, S&P 500은 0.31, 네, 이렇게 보고 있네요. 아직 끝나지는 않았으니까 제가 30분 전에 붙였으니까 장 종가는 좀 다룰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금일 시장 키포인트 한번 봅시다. 미 1월 S&P 제조 PMI 지수가 50.3. 드디어 PMI 지수 50을 넘었네요. 15개월 내 최고이다. 이제 송명섭 위원 같은 분들은 PMI 지수 같은 것들이 향후에 올라야 반도체 지수들이, 반도체 가격들이 오르더라, 이런 경제 사이클과 이런 거시적 사이클과 연계해서 반도체 시장을 보는 독특한 시각을 가지신 분들인데, 이런 분들의 논리를 적용해 본다면 반도체 가격은 오를 수밖에 없다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트럼프가 뉴햄프셔에서 경선을 낙선했다. 바이든과 리턴 매치인데 선거는 달려봐야죠. 아직도 10개월이나 남았는데 누가 이길지 모르지만 일단은 우리 트럼프가 이기는데, 네, 많이 적응을 해봤기 때문에 적응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대북 관계주를 지금부터 미리 사시는 분도 있으시더라고요. 트럼프 관련주들을 막 찾으시던데. 네, 저는 한번 정치 테마주 아주 싫어하는데 트럼프 관련주들 한번 해볼 만할 것 같아요. 어제 미국에서 트럼프 관련주 올라간 종목들을 몇 개 소개해드렸더니 다들 그러냐고 굉장히 놀라시던데, 우리나라도 그런 상황이 있을 것 같아요. 치열한 여야의 이제 총선을 위해서 또 여당 내부에서 다양한 노이즈가 나오는데 선거 참 재밌습니다. 선거에 저는 이제 귀를 막고 있는데 재밌는 것 같아요. 트럼프 이 사람 참 재밌는 사람이에요. 미국 역사상 제일 재밌는 사람이 트럼프인 것 같습니다. 캐나다 중앙은행 기준금리 5.0%로 4회 연속 동결을 했다. 이러다가 미국 내리면 내릴 것 같아요. 22가 현지 시각 25일 금리를 결정한다. 동결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미국 5년 국채 입찰 금리가 4.05%로 수요가 부족한 모습을 보였다. 5년짜리는 잘 안 보죠. 저도 5년짜리는 거의 안 보는데 2년과 10년짜리만 보는데 미 국채 금리 한번 봅시다.
오늘 미 국제금리 2년짜리는 4.380, 3.22bp 상승을 했습니다. 10년짜리도 4.182, 3.8bp 잘 올라가다가 이제 S&P 500도 그렇고 나스닥이 약간 윗꼬리를 내려온 이유는 이 금리가 갑자기 치어 올라오면서 이 일이 좀 발생한 것 같은데 5년짜리 입찰이 그렇게 생각만큼 나이스하지 않았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IEA가 내년 원자력 발전 사상 최고치다. 연평균 2.6%를 성장을 하고 있다. 어제 이제 신규 상장된 원자력 관련 해체 관련 그런 전문 회사인데 아주 300% 올라서 IPO 들어가신 분들은 아주 쾌재인데 주수를 많이 못 받았죠. 개인도 많이 받아봐야 한두 주밖에 못 받으실 것 같은데 저희도 많이 받지는 못했습니다. 원자력 우라늄 가격이 크게 올랐죠. 그러나 우리나라는 주로 우라늄을 6년 정도 장기 계약을 맺는다니까 큰 영향은 없을 것 같아요. 중국 지준율 0.5%포인트 전격 인하, 유동성 공급을 통한 경기 부양. 어제 이제 중국 지수가 모처럼 올라왔는데 이러한 것들이 한국에 영향을 미치는 것 같습니다. 중자체 우주정거장 실험을 하고 있다. 미중 반도체 전쟁, 우주 전쟁으로 시장이 또 확대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는데 이제 우주에서 중국과 미국의 싸움이 치열하다. 아직까지는 미국을 쫓아올 수는 없죠. 근데 중국이 우주 정거장에서 실험을 할 정도로 강력하게 새로운 모습으로 나오는데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결국 반도체를 파는 한국에게는 유리한 상황이다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오늘 달러 지수 한번 봅시다. 마이너스 0.370%가 하락하면 103.032. 네, 살짝 안정을 찾는 모습. 달러 약세. 다음에 WTI는 1.18% 상승 75.25달러. 테슬라는 0.6. 곧 테슬라 실적 2월 1일인가 실적 발표를 하는데 테슬라의 모습이 아주 개차반 됐죠. 네, 개차반 됐습니다.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이러다가 200달러 깨지는 200달러 깨지면은 또 사야 될 것 같아요. 모든 악재가 지금 다 나와서 테슬라를 짓누르고 있는데 항상 이때가 바닥이다. 테슬라는 올해 1년 내내 박스권 트레이딩이다. 200에서 250달러. 1년에 두 번만 해도 50% 수익이죠. 그래서 미국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것저것 쫓아가지 마시고 AMD, 테슬라, 엔비디아, 마이크로소프트, 그리고 인라인일리 몇 개만 하셔서 인텔 이렇게 하셔서 매수로 길게 갈 거, 다음에 테슬라처럼 박스권을 놓고 트레이딩 할 거, 그 다음에 AMD 같은 건 200달러 놓고, 다음에 엔비디아 같은 것은 지금 500달러를 치고 올라왔으니까 550달러 오면 좀 팔아주고, 이렇게 나름대로의 트레이딩도 굉장히 재밌을 것 같습니다. 네, 앞에서 AMD 설명을 했습니다. 위너는 AMD입니다. 엔비디아도 3.29%나 상승해서 618달러까지 왔네요. 죄송합니다. 엔비디아가 600달러 넘은지 몰랐어요. 제가 500달러 그러는데. 죄송합니다. 요즘 AMD만 보이 엔비디아 안 봐서 618달러까지 왔습니다. 650달러 정도는 한번 팔아줘야 된다. 애플은 0.29% 하락. 인라인일리는 1.17% 상승.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0.03% 하락. TSMC 2.39%. 위너입니다. 100달러를 치고 올라오면서 116달러까지 올라오는 TSMC의 뚝심이 보여집니다. 자, 오늘 나눠야 될 첫 번째 주제는 미국 성장주는 더 갈 수 있는 것인가? 미국 성장주, 한국 성장주도 마찬가지로 포함이 되죠. 어느 애널리스트가 이 글을 쓰셔서 제가 이걸 가지고 한번 요약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성장주는 더 갈 수 있는 것인가? 보수적인 가이던스에 경기 민감주 이익 전망이 하향하고 성장주가 더 돋보일 수 있는 환경이 조성 중이다. 경기 민감주의 이익 전망이 하향 추세로 가고 있다. 미국 상황을 이야기하는 거죠. 시장에서는 올해 상반기 성장주의 이익 모멘텀이 다른 기업들보다 우위에 놓일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다. 이 기대감이 지금 성장주를 위로 끌어올리고 밑에서 받쳐서 올려가는 거죠. 현재 컨센서스 기준으로 성장주 순이익은 전년 대비 20%대의 성장이 예상되는 반면 나머지 기업들의 경우 감익 가능성이 지금 시장에 반영되고 있다. 결국은 주식은 미인대에서 미인 복귀인데 다 이쁘지만 그중에 더 이쁜 애가 성장주라는 거죠. 성장주와 나머지 기업들 간의 이익 모멘텀 차이는 팬데믹 직후였던 2020년만큼 큰데 현재 컨센서스보다 벌어질 수 있을 것을 가정도 예상도 하고 있다. 연초 이후 성장주보다 다른 기업들의 이익 전망이 더 많이 하향 조정되고 있기 때문에 성장주의 매력이 더 두드러진 게 같은 가격이라도
2020년과는 같은 성장주의 성장력의 예상이 되더라도 좀 다르다는 거죠. 특히 에너지와 은행, 운송과 같은 경기 민감 업종에서 이익 전망 하향이 집중되고 있다. 고용과 소비 등 경제 지표를 확인하면서 연착륙 기대가 높아진 것과 달리 정작 경기 민감 업종들의 기업들은 향후 실적 가이던스를 보수적으로 지금 제시하고 있는 상황이다. 상당히 안 좋다는 이야기죠. 대표적으로 은행 업종의 경우 대형은행과 제형은행 전반적으로 순이자이익인 NII가 이러한 가이던스를 시장 예상보다도 낮게 제시 중이다. 미국 상황인 거죠. 보수적으로 연내 6번의 기준금리 인하를 전제로 해서 이러한 가이던스 하향 조정이 이루어지고 있다. 금리가 하락하면 은행업종은 치명타죠. 운송업종에서도 일부 항공주가 강한 여행 수요에도 연료비와 인건비 부담을 고려해 가이던스를 하향했고, 화물 운송주는 비용 부담과 더딘 수요 회복의 우려를 드러내면서 가이던스를 하향 조정을 하고 있다. 이렇게 경기 민감주들은 지속적으로 실적을 하향 조정하고 있는 반면 경기 성장주, 반도체, AI 관련주들은 지속적으로 이익 추정치가 올라가고 있음을 기억을 하시라. 이게 현재 성장주가 더 갈 수 있는 배경 아래에 금리 인하에 대한 그 가능성, 그리고 금리 인하와 함께 기업의 실적이 받쳐주고 있다, 올라가고 있다, 성장력, 기업 수익성이 이 두 가지가 성장주의 현재 이 놀라운 랠리의 기본적인 튼튼한 바탕이다. 이걸 꼭 이해를 하셔야죠. 결국은 성장주가 더 간다고 이해를 하셔야 된다는 거죠. 이제 제가 소위 말해서 이제 젊은 친구들, 공부 좀 하는 젊은 그 매니저들을, 주니어 매니저들하고 식사를 자주 하는데, 그들과 우리 같은 노련한 여우 같은 시니어 매니저의 차이는 뭐냐면, 주니어 매니저들은 밸류에이션을 보는데 절대적인 밸류에이션을 본다는 거죠. 이 종목 자체의 밸류에이션만 본다는 거죠. 그런데 저 같은 약간 그 여우 같은 그러한 시니어 매니저들은 밸류에이션이 이 종목이 높고 낮고가 중요하다. 다른 섹터와 다른 종목에 대해서 얘가 높은지 낮은지를 비교 밸류에이션을 본다는 거죠. 이해하셨죠? 절대적 이 종목 자체의 밸류에이션을 보는 건 과거 아재 시대에 2000년대 초반의 이야기이고, 지금은 이 종목의 밸류에이션이 엄청 올라왔는데 다른 종목의 밸류에이션에 비해서 그래도 비교적으로 얘도 올라왔다면 서로 비교를 해서 봐야 되지, 절대적인 한 종목 자체의 밸류에이션을 보는 것은 바보 같은 짓이다. 이렇게 의미를 부여해야 될 것 같아요. 밸류에이션에 대해서. 자, 그래서 현재 성장주가 계속 올라오고 있는 이유를 보면, 두 번째 이유는 성장주 단기 급등은 부담이다. 하지만 과열 우려를 자극할 만큼 성장주의 멀티플이 높지가 않는 상황이다. 성장주가 단기간에 급하게 올라왔다는 점이 성장주 추가 상승 여력에 대한 불안감을 키우고 있다. 실제로 경기 민감주와 경기 방음주에 비해서 성장주의 중장기 이격도가 과거 평균을 웃돌고 있다. 하지만 성장주의 과열을 경계할 만한 상황은 아니라고 판단한다. 여러 각도로 볼 때 성장주의 멀티플이 여전히 높지 않기 때문이다. 현재 성장주의 12개월 선행 PER은 전고점 2023년 7월 대비 4% 정도 떨어져 있다. 7월에 아주 작년 7월이 최고 고점이었죠. 참고로 경기 민감주는 이미 전고점을 경신을 했다. 얘는 전고점 대비 조정해서 내려왔고, 다른 종목들이 이제 전고점을 향해 간다는 거죠. S&P 500 안에서도 다른 기업들과 성장주 사이의 멀티플 괴리도가 크지가 않다. 그만큼 성장주가 오르긴 했지만은 비교로 봤을 때는 그렇게 고평가는 아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애널리스트는 2021년 말 성장주는 다른 기업들보다 1.9배 높은 멀티플을 기록했는데, 이후 두 멀티플 사이의 배율은 하향 안정돼 지금은 팬데믹 이전 수준과 유사한 수준을 기록하고 있다. 뒤에서 보여주겠습니다. 아마 1.4배, 1.5배까지 빠지는 것도 1.9배가 가장 높았는데 1.9배에서 1.4배나 5배까지로 빠져 있는 상황이다. 네, 성장주와 분자는 성장주이고 분자는 다른 어떤 기타 나머지 주식을 보는 거죠. 멀티플을 비교했을 때 배수를 성장주 안에 7개 대형 기술주와 나머지 기업들로 나눠봐도 마찬가지다. 7개 기업의 성장주가 시총의 60% 이상을 차지하고 있어 강함 쏠림을 부정할 수 없지만 멀티플 차이는 2023년 7월이 가장 높았는데 이후 꾸준히 낮아지고 있다. 자, 그래서 이제 다양한
그래프들을 한번 봅시다. S&P 500 순이익 전년 대비 변화율 이거 치고 올라오죠. 성장주도 올라오고 나머지도 올라오고 순이익 변화율이 나쁘지 않습니다. S&P 500 내 12개월 선행 PE 비교 1.9배까지가 7월에 2023년 7월이 가장 높은 것 같아요. 23년인가 여기가 23년 7월이 가장 높았는데 1.9배까지 올라갔다가 지금 1.5배 정도까지 내려와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조정을 받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비교적으로 1.9배에서 1.5배 정도의 높은 상승률이고, 그리고 이 매그니시엄 세븐이 전체 시총의 70%, 60%를 차지할 만큼 그 비중을 감안한다면은 상당히 고평가는 아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미국도 그렇고 한국도 그렇고 4분기에 빅베스 좀 떨구고 가면서 그 이후에는 다시 영업이익률이 올라가는 그러한 모습, 이러한 모습을 우리가 전망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7대 대형 기술주의 포하고 나머지하고 포하를 비교했더니 가장 높을 때가 거의 1.4배, 5배 됐는데 지금은 1.2배까지도 빠져있는 모습, 그만큼 조정을 받은 거죠. 이러한 모습으로 성장주가 고평가, 고밸류에이션은 아니다. 이렇게 비교적으로 봐야 된다는 거죠. 참 좋은 리포트였던 것 같습니다. 결론 들어갑니다. 오늘도 미국 시장이 상승세를 보이며 무서운 모습을 나타냈다. 이렇게 세상의 기술의 진보와 변화가 모두 미국이 글로벌 시장에서 앞서가는 현 상황에서 우리가 배아파하는 것은 한국의 IT와 반도체, AI의 변동성이다. 미국의 이러한 놀라운 그러한 변화에 우리 IT와 반도체들이 서로 연관돼서 상관관계가 높았는데 최근에 와서 좀 찌글찌글하다는 거죠. 하루 오르면 그 다음날 빠지는 이 연선성 없는 뒷선 부족 녀석을 우리는 뭔가 잘못 다루고 교육을 다 우리의 잘못이라는 거죠. 네, 이런 걱정을 좀 해봤습니다. 한국 투자가들의 단타 속성, 그리고 쏠림 투자, 또 폼 현상의 녹다운이 많이 되죠. 이러한 것들이 집중적인 투자가 안 되는 게 한국 IT와 반도체 기업들이 주가 연속성이 없는 이유 중에 하나일 것이에요. 여러 이유도 있지만 여기에 중국의 하락이 결국 중국의 의존도가 높고 중국보다 더 쉽게 돈을 찾을 수 있는 한국 주식시장이 ATM기 역할을 한다는 거죠. 즉 글로벌 주식시장이 중국에서 돈을 빼고 싶은데 중국에서는 돈을 쉽게 뺄 수 없고 여러 이유로 막혀 있으니까 가장 빼기 쉬운 글로벌 호구 ATM기인 한국에서 돈을 빼는 그런 프락시 헤지, 프락시 매도가 가장 큰 외국인들의 매도의 원인 중에 하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또한 가장 큰 이유는 삼성전자 2.9조, 4조 이상인데 2.9조 이 결정타. 뭔가 미국의 빅테크와 반도체와 AI는 실적을 딱 아까 앞에서 이야기했지만 정확히 받쳐주지 않습니까? 든든하게. 그런데 우리는 좋긴 하지만 그렇게까지 안정적인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는 것. 즉 삼성전자의 퀄리티와 엔비디아의 퀄리티의 차이가 가장 큰 한국 반도체의 찌글찌글한 모습의 원인 중에 하나가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삼성전자는 정말 고민을 많이 해야 될 거다. 뜨거운 물 속에서 냄비 속에서 서서히 물이 끓는데 삼성전자는 저러다 따위 죽을 것 같아요. 뭔가 결판을 내야 될 게 삼성전자인 것 같습니다. 결국 사든이 논사면 가장 배가 아픈 포모 현상을 잘 참고 견디지 못한 우리들의 그 촐랑촐랑함도 현재 한국 주식시장이 이틀을 못 가는 그러한 연속성을 가질 수 없는 그런 모습의 원인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보면 제가 카페에서도 보지만 이 포모 현상이 가장 괴로운 것 같아요. 네, 이거 사야 됩니까? 이거 팔아야 됩니까? 확신을 못 갖는 거죠. 여러분 제발 은행증권은 건들지 마시길. 히토류 같은 거 건들지 마세요. 네, 양자역학 건들지 마세요. 다 버리십시오. 원전 버리세요. 원전 정치 테마주도 버리세요. 차라리 정치 테마주 하려면 저기 트럼프 거 하세요. 네? 다음 수주 비즈니스 하는 거 있죠. 뭔가를 받아야 되는 거. 조선 이런 애들. 저는 수주 비즈니스 아주 싫어합니다. 게임 같은 것도 버리세요. 제가 게임은 이미 중국에게 졌다라고 여러 번 이야기했죠. AMD의 무서운 상승세를 보고 느낀 점은 2등의 무서운 추격은 엔비디아가 물량을 소화할 수 없다는 게 가장 큰 이유죠. 그만큼 GPU, AI 가속기 시장에 이미 물이 들어와서 노를 젓고 있다. 이제 물이 AMD까지도 함께 쏟아져 들어가더라. 엔비디아가 먼저 $600를 치고 넘어갔기 때문에 그 다음으로 AMD가
이 시장이 너무 핫하기 때문에 한 만년 꼴 2등인 AMD까지도 물이 들어왔다는 거죠. 그만큼 시장이 호황이다. AI 가속기에서는, 생성 AI 가속기는. 네. 자, 오늘도 제2의 어버브 반도체 발견을 기대해 봅니다. 어버브 반도체는 25,000원까지 일단 기다리셔야 될 것 같아요. 어제 어버브 아랫꼬리 달고 올라올 거라고 제가 이렇게 확신을 한번 한 적이 있었는데, 네, 잘 올라왔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많이 가진 종목 위주로 무서운 반격을 시도해보는 의미 있는 목요일이 되길 바랍니다. 제발 SK 하이닉스 아침에 뻥 한번 폭탄이 아니라 축포를 터뜨려 주길 간절히 바래 봅니다. 네, 이것저것 살 거 없으면 아침에 어버브 반도체 사세요. 어버브 반도체, HPSP, HPSP 같은 종목도 좋아 보이죠. 네, 이런 종목들 한번 사셔서 그적적으로 끌고 올라가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내일 아침 뵙도록 하겠습니다. 저거 또 이야기 좀 해줘야죠. 네, 저희가 이번 주 토요일 날 또 스터디 모임을 합니다. 이번 주는 제약바이오, 2차전지, 반도체 이렇게 3개를 하는데 12시부터 4시 반까지 아주 하드 트레이닝 하죠. 네, 저희는 공부에 미친 사람들입니다. 한 40명, 50명이 모여서 여의도 정경예관 2층 루비홀에서 하는데 12시부터입니다. 여러분 중에서 정말 공부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저에게 댓글을 달아주세요. 네, 이게 유료입니다. 좀 강사비도 줘야 되고 대여료도 굉장히 돈이 많이 들어가는데 일타 강사들이기 때문에 전부 우리나라에 아주 유명하신 애널리스트 분들이 오십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내일 아침 뵙도록 하겠습니다.